당신은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몸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한때는 쉽게 불타올랐던 욕망이 이제는 금세 사라지고 아내와의 시간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혹시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않으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변화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기능과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말이죠.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하영입니다. 저는 예순을 훌쩍 넘긴 남성분들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십 이후에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 답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순이 훌쩍 넘은 남성이 여전히 욕망을 느끼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대단한 정력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몸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까요? 더 놀라운 것은 60에서 70 사이의 여성들 중에서도 여전히 강한 성적 욕구를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노년기의 성생활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많이 하는 것이 건강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몸을 망치는 실수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꾸준히 해야 젊게 산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면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온다며 꺼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맞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빈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의 성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체력, 심리, 기저질환, 그리고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관계를 가지느냐까지 이 모든 것이 남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피로감, 기억력 저하,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의 노년기 건강과 행복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1. 노년기의 욕망,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면 인정해야 할 본능인가? 이 이야기는 오래된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노인 올해 65살. 누가 부부관계를 묻기라도 하면 그는 늘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내와의 잠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함께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손자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 해요? 식구들은 웃고 이웃들은 박아줌마 대단하네. 남편을 30살처럼 관리하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저 박노인은 조용히 웃을 뿐 부끄러워해야 할지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60, 70이 넘어서도 성욕이 남아있다는 게 잘못일까요? 정말 나이 들면 사랑도 끝 이어야만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욕은 단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단지 강도와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노년의 사랑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철 지난 품위 없는 변태 같다는 말들이 노년의 욕망을 부정합니다. 이런 시선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어도 마치 죄라도 짓는 듯이 숨기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일주일에 3번 관계를 하면 건강하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65살 노인이 하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건 공정한가요?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몸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아직 느낄 수 있고 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는 여전히 가능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 또한 입을 모읍니다. 노년에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건강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부부의 유대와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치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60에도 정정하지만 어떤 이는 50에도 피곤을 느끼죠. 중요한 것은 욕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아내와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게 이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자기 감정을 두려워하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든 사랑을 느낀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2. 노년에 성관계를 자주 하는 것. 과연 득일까 싫을까? 어느 오후
이강수 71세 씨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아내랑 일주일에 2번은 같이 자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편하지. 그런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조금 자제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몸 상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내가 건강한 걸까? 아니면 무리하고 있는 걸까? 이건 이강수 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자주 해도 될까라는 불안을 안고 삽니다. 얼마나 해야 적당한 걸까? 어디까지가 건강하고 어디서부터 무리일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정신의 교류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고 나이 들면 위로와 연결, 그리고 삶의 활력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 이후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엔도르핀 분비가 활발해져 심혈관 건강, 면역력, 심리적 안정감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많은 노년의학 전문의들은 이 호르몬을 자연이 준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일 몸을 조금씩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할수록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몸의 상태와 체력, 그리고 각자의 건강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심장이 튼튼하고 관절이 유연해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50을 조금 넘긴 나이에도 한 번만 가까워져도 숨이 차고 피로감이 몰려오며 두통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관계를 많이 가진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시간대,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관계를 지속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무리하게 자주 관계를 가진다면 오히려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득이냐 해로움이냐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노년 부부들이 절제 속에서 행복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은 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서로가 편안하고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관계를 갖습니다. 그 순간을 의무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여기죠. 그래서 노년의 성생활은 빈도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관계 후에 나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피로하고 기운이 빠지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세요. 노인은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한다, 예순이면 끝이다 이런 말은 모두 허상입니다. 각자의 몸이 다르고 각자의 리듬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보다 더 솔직하지 않습니다. 3. 예순, 칠순의 성생활 얼마나가 적당한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얼마나 해야 정상인가요? 하지만 그 답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해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자체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성생활이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변화에 맞춰 방식을 바꾸면 70이 되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심리와 부부 간의 정서적 연결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일수록 말보다 마음으로 통합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원하는 걸 아는 부부는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깊은 이해와 따뜻한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마음이 멀어진 부부는 건강에도 억지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죠. 결국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사이일수록 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셋째는 체력과 기저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은 노년의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금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로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한계를 인지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시간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생체 리듬은 달라집니다. 보통 새벽이나 아침이 가장 혈류가 활발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반면 밤늦게는 피로와 졸림이 몰려와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아침 시간대가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훈 68시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 한 번은 늘 설레고 달달하죠. 이처럼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질과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자주 하는 것보다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즐길 수 있을 때 더 건강합니다. 반대로 무리한 빈도는 몸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관계 후 극심한 피로, 요통, 무기력, 불면, 심지어 욕구 저하까지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각자의 리듬이 다르고 진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만족감입니다. 제대로 된 관계는 에너지를 채워주지만 잘못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4.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 박노인 65세인 키가 크고 목소리가 당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즐겁게 함께 있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죠. 이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사랑의 불씨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지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성생활을 부담 없이 이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30대의 체력도 회복력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과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리듬이 달라졌을 뿐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그리고 더 현명하게. 첫째, 요구 대신 대화로 시작하세요. 노년 부부들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죠. 하지만 단 한마디의 대화, 단 한 번의 손잡음이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세요. 요구가 아니라 이해로.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둘째, 행동보다 감정에 집중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기술, 시간, 횟수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은 안정감, 따뜻한 교감, 그리고 마음의 조율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나누는 평온한 저녁이 급하고 형식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남는 사랑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마음이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셋째, 양생은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공, 요가, 명상, 그리고 아침 산책, 이런 습관들을 몸의 유연성을 지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호흡법은 남녀 모두의 생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약만이 답이 아닙니다. 몸은 규칙적인 움직임과 충분한 수면 속에서 스스로 가장 잘 회복합니다. 넷째, 식습관 나이 들수록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잘못 먹으면 바로 기력이 떨어집니다. 달걀, 꿀, 연어, 콩, 녹황색 채소, 호두 같은 음식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성욕을 돋웁니다. 반면 술, 담배는 조용히 감정을 마르게 하는 도둑 같은 존재이니 절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젊은 시절의 자신과 경쟁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아직도 나는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관계 후 피로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노년의 성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느리지만 깊고 가볍지만 진한, 적지만 충만한 여정이죠. 진심 어린 감정과 섬세한 손길은 과시나 무리한 시도보다 훨씬 값집니다. 신기하지만 진실된 사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한가? 라는 불안이 자리 잡으면 그 불안이 몸을 짓누르고 결국 아무런 즐거움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랑은 비교나 증명이 아닌 두 사람만의 은밀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누구와도 견줄 필요 없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지켜가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마무리, 노년은 육체적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소리를 듣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된 사랑의 완성기입니다. 그 사랑은 불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서서히 타오르는 붉은 숯불처럼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어느 평범한 밤, 그 은은한 온기 속에서 마음이 살짝 털린다면 그건 여전히 당신이 살아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이야기 흔들린 밤.
그리고 아들이 고개 숙인 이후 박광수 63세 씨와 한지연 61세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따로 살고 있었지만 매주 손주를 맡기러 화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달빛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추고 바람이 선선히 스쳤습니다. 광수 씨는 생강차를 끓이고 지연 씨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둘은 어깨를 맞대고 오래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었죠. 그때 문득 광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잔잔한 미소, 부드러운 손끝들. 그 순간 가슴속에 묘한 떨림이 스며들었습니다. 광수 씨가 조심스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나? 그때도 이렇게 달이 밝았잖아.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우리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그래도 난 아직도 당신이 좋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살 손주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 할아버지, 할머니, 문 왜 잠갔어요? 무서워요. 하고 소리친 겁니다. 아들 민수 씨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당황한 부모님, 어지러운 이불, 그리고 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아직 그런 걸 하십니까? 그 말은 무겁게 내려친 한마디의 손바닥 소리 같았습니다. 광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선풍기 소리와 손주의 울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광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셔츠를 걸치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놀랐겠지. 하지만 생각해봐라.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고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설렐 수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면 감사한 일이냐? 민수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광수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어릴 때 네가 울면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겨울밤에 너를 등에 업고 병원에 데려갔던 거 기억나지? 이제 우리 몸은 늙고 주름졌지만 가슴은 아직 끼고 있다. 부부의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건 외로움과 병, 세월을 견디게 하는 힘이야. 언젠가 네가 우리 나이가 되면 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민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지켜주던 그 손,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 들어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쉬세요. 아이는 제가 재울게요. 그날 밤 달빛은 여전히 창가를 비추고 있었고 광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에 녹슬지 않은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아무도 그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꼭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며느리 서아 씨는 백화점에서 동충하초 선물을 사와 심장, 기억력, 그리고 부부 애정의 조표요라며 건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를 마시던 한지연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날 아들이 본 일 아직 마음에 남아있나요? 박광수 씨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다만 언젠가 당신 손을 잡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그날이 오면 그게 진짜 슬플 것 같아. 그 말에 지연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빛이 붉게 물들고 교정의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성적 욕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존중받아야 할 생명력이라는 것으로. 하지만 이 본능이 진정한 젊음의 비결이 되려면 단순한 욕망이 아닌 건강한 몸 관리와 지혜로운 생활 습관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6째, 남성의 자신감을 지키는 비결 전립선 관리.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력과 배뇨 건강을 지켜주는 조용한 문지기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이 기관은 쉽게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며 밤중 잦은 배뇨, 잔뇨감, 통증,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불편함이 부부 사이의 벽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전립선을 잘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항염식단. 전립선은 염증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항산화항염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이 아닌 식탁 위의 천연 처방전입니다. 라이코펜, 토마토를 익혀 먹거나 수박의 풍부한 성분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아연즈엔, 남성 호르몬 유지와 전립선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호박씨, 굴, 살코기 등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녹차, 카테킨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2. 가벼운 운동 후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은 전립선에 압력을 줍니다. 매일 아침 20분 정도 걷거나 기공요가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골반 혈류를 개선하세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발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보약보다 꾸준한 움직임과 규칙적인 수면으로 스스로 회복합니다. 3. 참지 말 것도.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은 방광과 전립선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전립선을 지켜줍니다. 7째, 마음의 건강 몸보다 마음이 섬세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노년의 사랑은 횟수가 아닌 질의 문제입니다. 몸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면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타이밍의 조화. 새벽이나 아침은 남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고 신체가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피로한 밤보다는 상쾌한 아침이 훨씬 안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공감의 언어. 많은 부부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 멀어집니다. 요구가 아닌 공유의 대화. 그것이 불씨를 되살립니다. 때론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이는 한마디가 그 어떤 자극보다 강한 연결이 됩니다. 증명하려 하지 말 것.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려는 욕심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노년의 사랑은 경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비교나 증명이 필요 없는 두 사람만의 조용한 기쁨으로 남겨두세요. 압박감이 사라질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진심은 언제나 몸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박광수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든 부부의 사랑이 가족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모습다.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숫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번 그 시간이 당신을 채우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그 대답이 바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당신의 몸은 세상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남성의 자신감 회복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